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대인은 동료 중에도 있다, 이런 주제로 이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목만 읽어도 이제 모두 다 이제 짐작을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대학에 강의하러 갔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 교수님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살던 지역하고 같은 곳에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반갑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 교수님이 저랑 나이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에 혹시 아무개 아세요? 저랑 친한 친구였는데, 아이고, 그럼요. 제가 그 당시 벌써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몇 년 됐는데도, 또 고등학교 때 제가 뭐 이렇게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참 부족한 모습으로 다녔는데, 그렇지만은 그 아무개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순식간에 내 입에서, 당연히 알죠, 이런 대답이 순식간에. 아이고, 그럼요. 걔가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컸는데요. 1번이었어요, 1번. 그리고 어느 스카이대, 어느 대, 정치외교학과 들어갔잖아요. 저도 모르게 막 그 소리가 무슨 장학 퀴즈에 나와가지고 답을 얘기하는 것처럼 3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던 사람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냥 주르르, 걔가 키가 제일 컸어, 1번이야, 스카이대 어디에 정치외교학과 들어갔어. 그냥 내가 이제 쭉 그냥 얘기를 하게 된. 그래서 이제 뭐 한순간에 이제 그 아이가 생각이 확 이제, 알죠. 더군다나 하여튼 또 아이도 좋았거든요. 막 이렇게 내가 이거 안다 하는데,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탁 끊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바로 얼마 전이래요. 아이고, 참, 이거 30년 만에 생각 안 했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기억이 확 나가지고는 이제 반가웠는데 또 죽었대. 그래서 참 정말 뭐 한순간에 반갑다가 폭탄을 맞았어요. 그 친구는 명문대에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해서 아주 유망한 제목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주 뭐 이제 전도 양양하고 이제 정치로도 이제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었는 그런 상황인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헤어진 지 30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졸업하고 나서 생각해 본 적도, 사실 만나본 적도 없지만, 순간적으로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쫙, 그 학교를 떠난 다음에 이제 저 혼자 집에 돌아오면서 그 친구 생각이 쫙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생각 안 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 기억이 나옵니다. 우리 러브레터라는 영화 봤죠? 일본 이와이 슈운지라고 하는 일본 감독이 많은 아주 막 소녀 성향의 그런 아름다운 예쁜 얘기죠. 일본 사람은 러브레터라는 발음을 못합니다. 러브레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러브레터의 주제가 뭡니까? 잊혀져 있지만 그러나 자꾸 생각하면 서서히 다시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그게 이제 기억이죠. 만약에 사소하고 아무 의미가 없었다면 이렇게 생각나지 않죠. 그러나 뭔가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면 할수록 조금씩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도 30몇 년 전 그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키가 제일 큰 사람이 1번이야. 번호로 이렇게 쫙, 학년 초에 선생님이 쫙 이제 학생들이 키 순서를 쫙 세웁니다. 그러면 1번부터 이제 끝번까지 이제 제일 작은 애, 1번은 제일 큰 애. 저는 38번이었어요. 한 60명 정도 중에. 그래서 중하위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키가 한 165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 굉장히 좀 그리고 어려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서 군대 들어갈 무렵에 168. 그리고 군 제대하고 청년이 되면서 조금 더 커가지고 171 이렇게 이제 저는 굉장히 늦게 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만 해도 한 165 정도였으니까 앞에서 두 번째 이게 선생님 교탁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좀 이렇게 줄이 있죠. 저는 두 번째 여기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 이 친구는 제일 뒤에 앉아 있어요. 제일 뒤에 두 번째 앉아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저랑은 뭐 전혀 만날 일이 없고, 또 이제 옛날 저는 굉장히 아주 어리게 보였기 때문에 반 아이들이 저를 잘해줬어요. 귀엽다고, 동생처럼. 그래서 하여튼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과자도 일부러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그 이제 이미 이때가 고3인데 저는 이미 그때 철이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공부하고 담을 쌌습니다. 이제 그 대학 입시에 대한 그런 애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 오면 아침부터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밤늦게까지 앉았거든. 밤늦게까지 라디오 듣고 또 기타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일기도 때로 쓰고 뭐 이러면서 뭐 집에서 뭐 한 서너 시간도 안 자고 학교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부터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 과목 선생님한테 다 맞았습니다. 뭐 잠자다가 맞았어요. 이 앞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딱 때리니. 그 이제 공부는 하기 싫은데 이게 자리가 이게 늘 이제 등잔 밑이니까 선생님 밑이라서 이게 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좀 편안하게 학교에서 좀 잠도 자고 좀 그럴까, 선생님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날까 딱 고민하니까 사람은 생각하면은 반드시 답이 옵니다. 며칠 고민했더니 방법이 생겨. 자리를 제일 뒤로 바꾸는 거예요. 제일 조그만 학생이 뒤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머리, 이 두뇌를 사용을 하니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제일 뒤에 앉은 아이 중에서 안경 쓴 아이가 있습니다. 안경 쓴 아이가 공부는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는 뒤에 있으면은 지금처럼 좋은 시설의 학교가 아니니까 거의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죠. 그런 아이들은 앞에 앉고 싶어도 못 앉는 거예요. 키가 크니까. 우리 반에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한테 딱 갔습니다. 딱 제가 아주 그냥 딱 얘기했어요. 진지하게. 너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는 나 항상 알고 있는데 내가 너 자리 바꿔줄까? 나는 뭐 뒤에 있어도 잘 보이거든. 이 친구는 좋다고 그러죠. 이런 아이가 반에 몇 명씩 있었어요. 앞에 한 두 번째 자리가 제일 좋아요. 제일 앞에는 또 불편하잖아요. 아주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둘이 딱 꼬셔가지고 이제 둘이 선생님한테 딱 가서 선생님 자리 좀 바꿔주세요. 제가 이 친구가 아무래도 좀 잘 보이기를 원해서. 그래도 선생님이 그래 뭐 남을 위해서 해주겠다는데 제가 고3 때 이렇게 제일 뒤에 앉게 됐어요. 이것이 저에게 최고의 지금까지 누렸던 자유의 순간, 자유를 누렸던 순간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공부는 더 못했겠지만 어쨌든 이제 제일 뒤에 앉게 됐는데 제 바로 앞에 바로 이 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제일 반에서 키가 큰 친구. 180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이 친구가 제 앞에 앉아 저는 이 친구 한 칸 뒤에. 더 좋아. 얘가 크니까 저는 뒤에서 자도 되고 뭐 안 보이니까. 아주 이 친구 덕을 이제 아주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그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거의 뭐 공부할 일이 없으니까 오목을 많이 뒀습니다. 오목. 요 제일 뒤에 앉은 애들 중에 이제 운동선수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씨름을 잘하는 학교였는데 운동선수가 있어요. 그럼 운동선수는 이제 오전 수업만 하고 이렇게 오후에는 가거든요. 운동선수 꼬셔가지고 오목 둘래? 그럼 같이 오목 두고. 들키면 또 혼나고. 아니면 뭐 오목 둘 사람 없으면 자고. 뭐 다른 막 이렇게 만화책 같은 거 뭐 그런 거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제 앞에 앉은 이 친구는 아주 단정하고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아이들을 때리거나 뭐 이러지도 않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고 아주 정중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뭐 아주 저는 뭐 제일 조그마하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좋더라고요. 때리지도 않고 또 뭐라고도 안 하고 항상 이렇게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쉬는 시간에는 다른 친구들이랑 아주 인간관계도 좋고 또 리더십도 있는 아이였어요. 옛날에는 반장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반장을 안 했고. 이 친구는 이제 항상 뭐 수업 시간에는 철저하게 수업을 듣고 그리고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뭐 보시다시피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이제 공부 안 하고 이제 잠 자고 뭐 이렇게 3학년을 보냈는데 오목 두다가 너무 지겨우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제 앞에 앉은 아이가 시를 하루에 하나씩 노트에다 이렇게 딱 쓰고 자기가 쓴 시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은 시 그거를 쓰고는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읽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한 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시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저도 오전 중에 시를 하나 딱 노트에 썼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지은 시는 얼마 안 되고 이제 유명한 시, 좋은 시 이런 거를 써가지고 얘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좋은 시네 그러기도 하고 또 혹시 이제 제가 쓴 시를 또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제가 쓴 시면은 거기에 자기의 느낀 점을 평이라고 그러죠. 우리 평. 자기의 느낀 점. 뭐 코멘트라고도 하죠. 코멘트. 혹은 뭐 크리틱. 아주 수준 높게 얘기하면 자기의 비평. 자기의 평을 쫙 옆에 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전 중에는 이 친구한테 줄 시를 쓰는 재미로 이제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크게 뭐 이 친구랑 뭐 많이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시를 이제 주고받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고3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여름 방학이 좀 지는 가을이 올랑말랑한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이제 옛날은 예비고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학력고사 뭐 이렇게 수능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몇 달, 한 3개월 남았어.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점심 먹고 운동장 어디 스탠드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막 불안해지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제가 이렇게 남을 때리는 애가 아닌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보다. 아이고, 하여튼 막 이제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아마 걔는 때리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점심 먹고 운동장에 이제 스탠드에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입학시험이 이제 3개월 남았어. 내가 보기에 너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데 왜 공부를 안 하냐? 너는 내가 봤을 때 충분히 바탕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도 너는 충분히 된다.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나랑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하자. 뭐 맨날 너 뒤에서 놀면 뭐하냐? 뭐 놀아도 뭐 재미도 없잖아, 사실은. 3개월만 한번 우리 한번 집중해보자. 그리고 뭐 너랑 나랑 같이 좋은 대학교 가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입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천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천사. 좋은 얘기를 나한테 전해주려고 온 천사. 그런데요, 제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말은 맞지만 너나 열심히 해라. 나는 공부할 시간 생각 없어. 나는 그룹 사운드 할 거야. 그렇다고 제가 뭐 그룹 사운드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친구의 그 정성어린 충고를 듣지를 못했죠. 제가 그때 너무 어려서 뭐 그 친구는 정신적으로 저보다 훨씬 더 성숙했고 저는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시간이 가고 그 친구는 무난한 점수를 얻어가지고 좋은 대학교 정외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고 이제 한 30년 동안 아무 생각, 그냥 들어갔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30년이 넘어서 그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착잡하면서도 그 친구가 나한테 해줬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 친구야말로 대인이었죠. 저에게 정말로 좋은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대인이었고, 또 공부도 잘했으니까 제가 마음만 먹고 이 친구한테 계속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한 3개월 정도 집중하면 충분히 정말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대인을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너무 그때 어리석었고 또 어려서 잘 몰랐던 때였죠. 지금도 그 친구 생각을 해보면 참 만약에 살아있으면 그냥 만나봐서 정말 내가 그때 너 좋은 얘기 해줬는데 참 고맙고 그때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인은 동료 중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실은 선배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료는 더 가깝죠. 훨씬 더 가까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손만 뻗으면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의 형 누나보다도 더 가깝죠. 많은 시간을 내 주변에 같이 있는 동료니까. 학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 주변의 동료 중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그마한 요소라도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요소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 대인을 내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정말 나는 현명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는, 의미 있게 꾸려갈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요번 시간의 이야기는 중고등학생들이 특별히 좀 많이 들었으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일반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중에서 대인을 찾는 것 아주 손쉽고 편안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적어도 제가 학생들 한 대학생들까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이라면은 특별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상위권인 학생, 상위권 학생, 우수한 학생. 우수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수생들 소위 상위 몇 프로, 상위 얼마 이런 학생들이 있죠. 이 우수생들의 특징이 동료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이거를 거부하는 우수생이 별로 없어요. 물론 간혹 있겠죠. 동료가 이거 좀 어떻게 가르쳐 줄래? 그러면 싫어 이런 학생도 어쩌다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수생들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수생들은 1번 정말 착한 사람이다. 정말 착하죠? 나눔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 맞죠? 그러나 두 번째는 가르침으로 자신에게 사실은 이익이 된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가르쳐주면요, 나의 기억의 저장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친 내용은 나에게 경험으로, 사건으로, 익스피어런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할 때, 내가 어제 집에 100번 버스를 타고 집에 왔어요. 아무 기억이 안 나죠? 근데 100번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도중에 어느 할머니에게 내가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런 거 기억이 나죠. 그건 뭡니까? 경험일 때의 기억이 더 강한 거죠. 경험으로 다가올 때의 기억도가 훨씬 더 강하게 우리들에게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남을 가르쳐 주는 것은 자기에게 아주 생생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용들이 생생하게 저장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경험은 잊어버릴 수가 없죠? 내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내가 똑똑해서 잘 배웠어. 난 알아. 쉽게 이해했어. 그러나 이해한 것으로 그치는 사람과 이해한 것을 동료에게 가르쳐 준 사람의 기억의 저장 기간이나 강도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수한 학생이 있다면, 우수한 청년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동료를 가르쳐 주고 후배를 가르쳐 주세요. 그거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갖추고 있으면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미덕인 것이. 그래서 우수생들은 가르치는 거, 이거 재능 기부죠. 재능 기부인데 좋게 재능 기부를 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남는다. 또 한 가지는 가르쳐 주면은 논리적 사고가 더 강해집니다. 남을 가르쳐 주면은 남을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자기가 노력하잖아요. 이해시키려고 이런 방법으로 노력하고 저런 방법으로 노력하고 하다 보면 논리적 사고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많든 적든 내가 배웠으면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동료를 가르쳐 주고 또 자기보다 늦게 한 사람들을 가르쳐 주면 그것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수생들이죠. 두 번째 우리 평범한 생들은 항상 주변 동료들 중에서 이런 우수생이 있으면 찾아가서 배우기를 즐겨 하세요. 물론 안 가르쳐주는 그런 새침한 아이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꼭 초우수생이 아니라도 뭐 전교 1등이 아니라도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같이 생각하다 보면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향상의 기회가 되고요. 집중도 잘 되고 이해도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호 간에 대인의 역할을 한다. 즉, 둘 다 실력이 비슷하고 둘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같이 서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물어보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에게 대인 역할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죠. 서로 간에 이렇게 한 숟갈씩 모으면 그것이 한 끼의 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잘 모르지만은 서로 같이 도와주고 맞대고 서로 생각하고 서로에게 대인이 되어줄 때에 두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너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공부뿐이겠습니까? 뭐 공부만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너무 이제 제 강의가 범위가 좁죠. 공부뿐 아니라 인생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부뿐입니까? 인생의 모든 것도 이런 자세로 풀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아 독전, 나의 능력만을 믿고 고집불통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독립심이 강하고 개성이 강하다는 칭찬을 가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료라든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선배라든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물어보지 않는데 이렇게 성적이 좋은 사람이 있겠죠? 물어보지는 않는데도 혼자 하는데도 이렇게 경지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데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다른 데는 뭡니까? 뭐 책을 많이 본다든지 신문을 많이 본다든지 자기만의 또 대인을 찾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혼자 하는 듯 보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료라고 하는 것을 학교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폭이 좁습니다. 동료는 학교도 있겠죠. 그리고 직장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의 집 안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배우자에게도 배울 수 있겠죠. 식구들에게도 배울 수 뭐 친척도 있겠죠. 친척. 이렇게 모든 내가 존재하는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배울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나의 대인으로 삼으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동료들이 서로 대인의 역할을 해주면 관계나 그 사회에 혹시 인간관계나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그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를 존중해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소중합니다. 서로 가르쳐주는 존재니까 서로를 무시하지 않게 되겠죠. 서로 가르쳐주고 의지하는 존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유익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료를 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동료를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삶도 아름답게 소중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제 이런 동료를 중시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더불어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카운터 파트라는 말 하잖아요. 카운터. 바로 상대인 것입니다. 상대. 서로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 서로 마주보게 되는 그런 존재들을 얘기하죠. 모든 동료를 나의 파트너. 파트너라는 말이 더 좋겠네. 파트너. 나의 동료로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동안 한 2000년 동안 우리 서구의 철학이나 서구의 사상, 서구의 가치관이 2000년 동안 잘못된 것 중에 뭡니까? 인간을 최고로만 생각했어요. 이 지구나 우주에서 최고인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항상 내가 최고라는 마음으로 떳떳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환경, 동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마음대로 잡아먹어 지배해 함부로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지 이런 환경이나 동물이나 이런 거를 우리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죠. 근데 이제 20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 지구상에 함께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을 인간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동료로 우리가 지배해야 될 피지배의 대상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과 환경이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는 제인 구달 박사 아시죠? 제인 구달. 그래서 꼭 남자 이름 같은데 여자 박사입니다. 지금 한 80대 되셨을 거예요. 이분은 한참 젊은 나이 때도 그 자연 속에 대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침팬지인가 그거를 계속 같이 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제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조금씩 알게 됐지만 동물의 세계, 특별히 영장류는 더합니다. 이 동물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어설픈 세계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고 고도로 발전해 있고 또 우리 인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알게 됐죠. 그래서 침팬지를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원숭이, 고릴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우리와 정말로 좋은 관계가 있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존재이고 이 지구상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되고 있죠. 내가 존재하는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동료라 혹은 때때로 가르침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인이라 생각할 수 있는 자세는 이 전체 환경에만 좋을 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소중한 것이라 이런 점을 이번 강의에서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